일본이 오늘 오전 강요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의 방류 시기를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방류 시점은 오는 24일 이후로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서인 오늘부터 2차 장마가 시작돼 목요일까지 전국적으로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경기 북부와 제주 산간에는 150mm 이상, 서울 등 그 밖의 중부지방에도 120mm가 넘는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신림동 성폭행 살인 사건으로 숨진 피해자의 발인이 오늘 오전에 진행됩니다. 피의자 최모 씨의 신상 공개 여부는 내일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오늘 최근 잇따라 발생한 무차별 흉악범죄 관련 대책을 논의합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면서 이 후보자는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경영 손실 방치 등의 이유로 해임했습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는 오늘 거액의 가상화폐 논란으로 제명 징계를 권고받은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안 심사를 결론짓습니다. 무기명 투표로 6명 가운데 4명 이상이 찬성하면 징계안은 전체 회의에 상정됩니다. 80여 년 만에 열대성 폭풍이 상륙한 미국 서남부 지역에서는 하루에 반년치 강우량의 비가 퍼부었습니다. 사막 지역에 홍수가 나는 기상이변이 나타나면서 피해 복구에도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네, 먼저 방금 전해진 소식부터 전해드리고 뉴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오는 24일에서 31일 중에 위성 발사를 예정하고 있다고 일본 교도통신의 보도가 현재 나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앞서 북한은 지난 5월 31일 군사정찰 위성을 발사했지만 실패를 했고 또 임의의 시간에 위성을 다시 쏴올릴 것이라고 재발사를 공언하기도 했는데요. 북한이 오는 24일부터 31일 중에 위성을 발사할 예정이라고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들어오면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본 정부가 오늘 강요회의에서 원전 오염수 방류 시기를 최종 결정하기로 한 가운데 개시일을 오는 24일 이후로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기시다 일본 총리는 어민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이해를 구하며 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시설을 처음으로 돌아본 데 이어 어민단체들과 만났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전국업협동조합연합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의 면담에서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 확보와 피해 대책 등 정부 방침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습니다. 必要な対策を取り続けること、たとえ今後数十年の長期にわたろうとも全責任を持って対応することをお約束いたします。 기시다 총리에 앞서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도 업단체 관계자들과 회동했습니다. 어민들 측은 IAEA 최종 보고서 등을 통해 오염수 방류의 과학적 안전성에 대한 이해는 깊어졌지만 반대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특히 과학적 안전과 사회적 안심은 다르다면서 방류로 인한 피해는 없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国民の理解を得られないＩH処理水の海洋放出に反対であるということはいささかも変わりはありません。 이런 가운데 니시무라 경산상은 후쿠시마 오염수의 방류 시기를 오늘 관계 강요회의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오염수 방류는 후쿠시마의 부흥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한 만큼 현지 시설 점검과 어민 여론 달래기에 나선 뒤 최종 결정 수순을 밟겠다는 겁니다. 방류 시점과 관련해 9월 초 관측도 나왔지만 이때부터 후쿠시마 현 앞바다에서 저인망 어업이 재개됩니다. 그런 만큼 결국 8월 말이 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방류 시기는 이제 기시다 총리의 결심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일본 국민뿐 아니라 주변국들도 방류 시기 결과 발표와 이에 따른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정부가 일본 오염수 방류 시점과 관련해 일본 측과 외교적으로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구현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은 일본이 어제 강요회의에서 방류 시기를 발표할 거라는 관측이 나오는데 일본으로부터 들은 내용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방류 시기를 미리 우리 정부에 알려주기로 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일본 측의 투명한 의사결정과 정보 공유 등의 필요성을 누차 언급했고 충분히 이해하고도 있다면서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차장은 우리 정부와 여당이 일본 측에 오염수 방류를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언급할 가치가 없다며 재차 부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민주당은 오늘 의총에서 오전으로 예정된 일본 강요회의 결정을 평가한 뒤 당 대응 방향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앞서 어제 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총괄 대책위는 긴급회의를 열어 대국민 여론전과 실행 계획 등을 검토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됐습니다. 후보자의 적격성을 놓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어제까지였던 시한 내 처리가 안 된 건데 윤석열 대통령은 임명 강행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장악과 자녀 학교폭력 무마 의혹 등을 재차 거론하며 이동관 후보의 적격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편향적 언론관을 가진 인사에게 방송 정책을 맡겨선 안 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그거에 근거해서 보고서 채택 문제를 논의할 것입니다. 과거로부터 그 어떤 반성과 기원도 찾고 있지 못하는 후보자의 후한무치한 태도가 또 공직 수행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지 않겠습니까? 청문 보고서 채택 마지노선을 앞두고 압박 수위를 높인 건데 여당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보고서 채택에 먼저 합의하라고 맞서면서 소관 상임위인 과방위 회의는 파행을 빚었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한상혁 위원장도 반대했지만은 결과 보고서 채택해주고 부적격 여건 달아서 우리가 보내줬어요. 여러 가지 옛날 전략도 있고 하니까. 기울어진 방송 환경을 바로잡을 적임자를 향해 야당이 정치 공세를 편다는 주장인데 여당 지도부도 힘을 보탰습니다. 신빙성 없는 카더라 의혹 제기만 일삼는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부적격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자 억지로 고발을 진행하고 이를 부적격 사유가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기가 막힐 때 이룰 데 없는 신박한 논리입니다. 특히 언론 장악에 앞장선 건 오히려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었다며 도넘은 거짓 선동을 멈추라고 쏘아붙였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방송 정책을 총괄하겠다는 이 후보자가 자신에 대한 검증 보도를 놓고 소송전까지 벌인다며 밀리지 않았습니다. 방통위원장 자리가 아니라 경찰청 조사실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는 뜬금없이 언론사를 상대로 고소 고발을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이동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은 물 건너간 상황. 임명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한 뒤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방통위원들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한 뒤 이르면 이번 주 목요일 이동관 후보자를 임명할 거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주재로 비공개 회의를 열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을 해임했습니다. 방통위는 권 이사장이 과도한 MBC 임원 성과급 인상과 MBC 및 관계사의 경영 손실을 방치하는 등 관리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을 해임 사유로 들었습니다. 김현 상임위원은 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권 이사장 해임은 법과 원칙, 절차를 무시한 것이며 방통위가 최근 4명의 공영방송 이사를 해임한 것은 폭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대북 송금 사건을 묶어 검찰이 조만간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8월 임시국회 비회기 기간이 전국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제1야당의 내홍과 관련된 사안이라 여야의 셈법이 복잡합니다. 손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이 정기 국회 기간인 9월 이후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민주당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이어지는 정기국회에 돌입하면 회기를 중단할 수 없어 체포동의안 표결을 반드시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결이냐 부결이냐를 놓고 또 한 번 내홍은 물론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위기에 몰릴 수 있는 겁니다. 민주당이 이번 달 임시회 종료를 조금 앞당겨 며칠 동안이라도 비회기를 두자고 강하게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지금 8월 회기에 분명히 우리가 방탄국회 안 할 테니까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했는데 이 여당과 검찰이 정치 공작을 하고 있다. 국가 권력을 악용해서 급기야 친명계 일각에선 검찰의 영장 청구 시점이 이번 달을 넘겨 체포안 표결을 피할 수 없다면 아예 투표를 거부해 부결을 끌어내는 카드까지 거론하는 상황. 당내에선 벌써 계파 갈등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혁신위의 제안, 또 이재명 대표의 발언 이런 것을 번복하자는 의미냐 묻고 싶다. 예. 한번 내뱉은 말에 대해서는 당연히 약속을 지키는 게 정치 아닌가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이 틈을 파고들어 압박 수위를 바짝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처리할 민생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민주당이 비회기 제안을 단칼에 거절한 데 이어 역대급 후한 무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회 운영을 마치 자신들이 당력에 맞추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너무나 당연하게 행동하고 있는 제1야당의 역대급 후한무치가 놀라움을 넘어서 이재명 대표 불체포 특권을 위해 단 하루 틈도 만들지 않으려고 헌정사상 유례없는 공휴일 개원까지 밀어붙이더니 이제와 입장을 바꿨다는 겁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한 발 더 나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매번 자기들끼리 그러잖아요. 이랬다 저랬다 자기들이 갑자기 심각해서 화내다가 결국은 남 탓하고 결론은 항상 방탄을 포기하지 않겠다 하잖아요. 회기를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은 역설적으로 민생 현안은 뒷전으로 밀린 우리 정치의 현실을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는 오늘 거액 가상자산 보유 거래 논란으로 제명 징계를 권고받은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안 심사를 결론짓습니다. 윤리특위는 오늘 오후 소위 차원의 세 번째 회의를 열고 김 의원 징계안을 무기명 투표에 붙일 예정입니다. 이번 투표에서 6명 가운데 4명 이상이 찬성하면 징계안은 전체 회의에 상정됩니다. 신림동 성폭행 살인 사건으로 숨진 피해자의 발인이 오늘 오전에 진행됩니다. 고인은 지난 17일 서울 신림동에 있는 공원 둘레길에서 일면식 없는 30대 남성 최모 씨의 폭행에 크게 다쳐 치료를 받다 지난 19일에 숨졌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숨지면서 피의자 최 씨의 혐의를 강간상해에서 강간살인으로 변경했습니다. 또 내일 신상공개위원회를 비공개로 열어 최 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등을 공개할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신림동 성폭행 살인 사건으로 숨진 피해자에 대한 부검 결과 질식해서 숨진 것으로 보인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구두 소견이 나왔습니다. 또 머리 부분에서는 충격으로 인한 뇌출혈도 확인됐습니다. 앞서 피의자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금속 재질 둔기인 너클로 피해 여성을 폭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범행 당시 최 씨가 피해자가 숨질 수 있다는 것을 예상했다고 보고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신림동 살인사건 피의자 30살 최모 씨는 금속 재질 너클을 사용해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국내에서 온라인으로 누구나 쉽게 너클과 같은 호신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만큼 관련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 신림동 성폭행 살인 사건의 피해자는 무차별적으로 폭행당한 지 이틀 만에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피의자 30살 최모 씨가 금속으로 된 둔기, 너클을 범행에 사용한 게 치명적이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터넷 포털 검색창에 너클을 검색해봤더니 판매 사이트가 줄줄이 뜹니다. 한 개에 몇천 원부터 몇만 원에 팔리는데 구매 버튼을 누르면 곧장 결제창으로 이어집니다. 구매자의 나이를 확인하는 절차도 없어서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너클을 구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총포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등을 소지할 때만 경찰 허가를 받도록 규정할 뿐 너클과 관련해서는 따로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손쉽게 살 수 있는 호신용 너클이 흉기로 둔갑하는 것도 한순간인 만큼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판매자들 사이에서도 나옵니다. 공격용이거든요. 사실 방어용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지만 너클은 치명상을 입을 수가 있거든요, 맞으면. 판매 못하게끔 할 수 있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합니다. 실제로 영국이나 캐나다 등에선 금속 너클을 무기로 규정해서 아예 지닐 수 없게 합니다. 금속 너클 소지는 미국 대다수 주에서도 엄격히 규제됩니다. 전체 50개 주 가운데 너클 소지 자체가 불법인 곳이 22곳, 허가 없이 갖고 다니는 것을 금지하는 곳도 17곳에 이릅니다. 한국 경찰도 정당한 이유 없이 너클을 휴대하면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3단봉 등 다른 호신용품들 역시 살상무기로 악용될 수 있어서 판매 가능한 호신용품을 다시 정리하고 소지 요건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잼버리 기간 여성가족부 장관이 야영지에서 10여 킬로미터 떨어진 국립공원 숙소에 머물러 논란이 일자 여가부가 신변 위협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신변 위협이 있기 전에도 한덕수 총리가 현장을 지키라는 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립공원 숙소에서 잤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가부는 현장을 지키라는 지시가 야영하라는 지시는 아니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보도에 신지원 기자입니다. 잼버리 대회가 한창이던 지난 4일 인터넷에 올라온 게시글입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을 사제 총기로 해치겠다고 위협하는 내용으로 이 글이 게시된 날부터 8일까지 닷새간 김 장관은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았습니다. 잼버리 야영지에 머무르지 않고 약 16km 떨어진 국립공원 숙소를 이용해 현장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 일자 여성가족부는 이 신변 위협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장관님 이제 신변을 위협하는 협박이 있어서 그 전북 경찰청에서 이제 신변 보호를 해줬고 이제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 장관은 잼버리 대회가 개막한 지난 1일부터 줄곧 현장과 동떨어진 바닷가 국립공원 숙소에 머물렀습니다. 특히 신변 위협 글이 올라오기 하루 전에도 한덕수 국무총리가 직접 김 장관과 통화해 현장을 지키라는 긴급 지시를 내렸지만 숙소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신변 위협이 있기 전에도 총리 지시와 관계없이 현장과 떨어진 국립공원 숙소를 이용한 겁니다. 여성가족부는 YTN 취재진에 현장을 지키라는 지시가 반드시 수경하라는 뜻은 아니라며 현장 대응에 최선을 다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신변 위협 때문에 야영하지 못했다는 해명을 바꾼 셈입니다. 여성가족부의 책임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김현숙 장관은 오는 25일 국회에 출석해 관련 질의에 답변할 예정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LH가 전관업체와 맺은 기존 계약을 전면 취소하고 설계 감리 용역의 전관업체를 전면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하지만 현재 관련 업체 대부분에 전관이 포진한 데다 전관이 없는 업체는 대부분 소규모 업체여서 오히려 부실 공사를 양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H는 전관업체와 맺은 기존 계약을 전면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또 향후 설계와 감리 용역에 전관업체를 전면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전관업체의 설계와 감리 용역에 대한 참여를 전면 배제 방안도 기재부 특례 승인을 거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전관 폐해를 근절하려다가 오히려 부실 공사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전관이 없는 곳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전관을 피해서 계약을 하려다가 오히려 실력 없는 소규모 업체에 일감이 몰려 또 다른 부실 가능성을 야기한다는 우려입니다. 전관이 없는 회사들, 그럼 그 정도는 규모가 상당히 이제 중소규모들 또는 중견 이 정도 될 것인데 이런 업체들이 역시 이제 만약에 일을 수주한다 그러면 과연 품질적인 측면에서 완벽한 설계라든지 감리가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좀 의문이거든요. 실제로 LH 관계자는 전관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소규모 업체의 일감을 몰아줬다가는 오히려 부실 공사 등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전관들이 페이퍼 컴퍼니나 자회사 등에 취업해
취업 제한 감시망을 피할 수도 있어 이번 대책의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설계, 시공, 감리로 이어지는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아울러 LH는 핵심 사업인 주거복지에만 집중하도록 구조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장기적으로 LH 해체해야 됩니다. 해체하고 지금처럼 분양해갖고 이익 나는 걸로 공공주택 하는 건 다 지방에다 넘기고 중앙에서는 진짜 말 그대로 순수한 공공주택만을 하는 이런 모델로 가야 된다. 토지 수용과 용역 발주 등 막강한 사업 권한을 쥐고 있어 전관 로비에 취약한 LH의 구조를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수술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국민의힘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 발주 아파트의 부실 시공 사태와 관련해 LH 관계자들을 불러 후속 대책을 논의합니다. 국민의힘 아파트 무량판 부실 시공 TF는 오늘 국회에서 세 번째 회의를 열고 이한준 LH 사장으로부터 아파트 부실 시공 현황을 보고받습니다. LH가 최근 철근 누락 사태 등의 원인으로 지목된 전관 업체들에 대해 계약 해지라는 강수를 둔 가운데 사태 근절을 위한 LH 자체 혁신 방안 등 추가 대책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전 해병대 수사단의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를 재검토해온 국방부 조사본부는 해병대 전 수사단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8명 가운데 대대장 2명만 혐의를 적시하고 1사단장을 포함한 4명은 사실관계만을 적어 경찰에 이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2명은 혐의에서 제외했습니다. 먼저 조사본부가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2명은 장화 높이까지만 입수 가능하다는 여단장의 지침을 위반해 허리까지 입수를 직접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1사단장 등 사실관계만을 적시해 경찰에 넘기기로 한 4명은 문제가 식별됐지만 일부 진술이 상반되는 정황도 있는 등 현재 기록만으로는 혐의를 특정하는 게 제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가 고 최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서 해병대 1사단장의 혐의를 적시하지 않고 이 사건을 경찰에 넘기기로 한 걸 두고 야당은 결국 사단장을 구하려던 것이었느냐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여당과 군 당국은 윗선의 외압은 없었다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박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은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를 통해 최상병 순직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 대상이 2명으로 줄어든 걸 정조준했습니다. 해병대 1 사단장을 포함해 애초 8명이었던 전 해병대 수사단의 판단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일이 이렇게까지 시끄럽게 됐는데 설마 사단장을 빼려고 생각을 했더라도 결국 빼겠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건 역시 순진한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는 걸 국방부가 보류한 건 사단장을 구하기 위한 것 아니었느냐는 주장입니다. 특히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해병대 1 사단장의 인연이 영향을 준 건 아닌지 따져 물었는데 이 장관은 선을 그었습니다. 같은 사무실이 아니었고 청와대 수백 명 근무하는데 그중에 한 명씩이었겠죠. 이 장관은 김태호 안보실 1차장도 1사단장과 잘 모르는 관계라며 윗선 개입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전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가 과도하다고 판단해 다시 살펴보도록 했을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지시한 사람은 왜 형사 책임을 물어야 되는 혐의자로 판단했냐고 하니까 국민의힘은 해병대 전 수사단장이 명령을 어긴 건 항명이라며 국방부를 엄호한 뒤 야당의 수사 기록 유출 논란을 문제 삼았습니다. 심지어 수사 기록까지 외부로 유출이 됐다고 한다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주 엄밀하게 조사를 해서 앞서 열린 법사위에서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수사 기록을 갖고 있다고 언급한 걸 겨냥한 건데 법적 조치까지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역시 사건 축소와 외압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특검 추진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어서 관련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사교육 업체에서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한 교사에 대한 자진 신고 결과 297명이 적발됐습니다. 5년 동안 무려 4억 8천만 원을 벌어들인 교사도 있었는데 교육당국과 감사원이 곧 합동감사에 착수합니다. 김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원 영리행위 자진 신고 결과 교사 297명이 학원에서 돈을 받고 문제를 팔거나 교재를 만들었다고 신고했습니다. 대부분 수도권 고등학교 교사들로 5천만 원 넘게 받은 교사만 45명이나 됩니다. 특히 경기도의 사립고 수학교사는 5년간 4억 8천만 원을 받았고 서울 사립고 화학교사는 3억 8천만 원, 공립고 지리교사도 3억 원 이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포함해 188명은 영리행위 겸직 허가도 받지 않았습니다. 유형별로는 수도권 대형 입시학원이나 유명 강사와 계약해 모의고사 문항을 판 경우가 대다수였고 교재 제작과 강의 또는 컨설팅 참여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교육부는 곧 감사원과 함께 신고 내용에 대한 감사에 착수해 올 연말까지 처분을 결정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겸직 허가 없이 영리행위를 하면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징계 대상이 됩니다. 겸직 허가를 받았더라도 지나치게 많은 돈을 받았다면 징계는 물론 청탁금지법 위반 대상으로 교원과 업체 모두 고발한다는 방침입니다. 사교육 입시 업체와 연계된 영리 활동이기 때문에 사실상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몰리게 하는 그러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더더욱 엄정하게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자진 신고하지 않은 교원의 영리행위 사실이 적발되면 더욱 엄하게 처벌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하반기에는 교원 영리행위 겸직에 대한 지침도 내놓기로 했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성관계를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남자친구를 유리병 조각 등으로 때린 3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피해자가 동맥이 절단될 정도로 위중한 상처를 입어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이 생길 수 있었다며 39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시 영등포구에 있는 노래방에서 깨진 맥주병 파편으로 남자친구 얼굴을 찌르고 여러 차례 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휴가를 나와 찜질방에서 여성들을 추행한 현역 병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20대 육군 병사 A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A씨는 어제 새벽 3시 50분쯤 경기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찜질방에서 잠자던 여성 5명을 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경남 남해안은 높은 수온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탓에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고 있어 양식어민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명준 기자입니다. 경남 통영에 있는 가두리 양식장. 이 지역 양식장의 대표 어종인 우럭 수십 마리가 배를 드러낸 채 물 위에 둥둥 떠 있습니다. 26도가 넘는 높은 수온을 견디지 못하고 폐사한 겁니다. 어민들은 차광막을 설치하는 것 외에 달리 손쓸 방법이 없어 답답합니다. 계속 이 수온이 유지가 되니까 이제 스트레스 받은 고기들이 계속 이제 누적 폐사가 나는 겁니다, 지금. 저희로서는 뭐 상품이 이제 폐사가 되면은 상당히 어려움도 많고 힘듭니다. 이처럼 남해 고수온 현상이 지속되며 양식장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8일부터 경남 통영에서 접수된 피해 건수만 30건이 넘습니다. 우럭 등 물고기 60톤가량이 폐사했는데 피해 금액은 4억 원에 이릅니다. 보통 태풍이 오면 바닷물이 아래 위로 섞이면서 수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런데 지난 태풍 카눈 이후에 곧바로 폭염이 시작돼 수온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높은 수온의 표층수와 낮은 수온의 저층수가 서로 섞이면서 원래는 고수온 현상이 약화되게 돼야 되지만 태풍 카눈이 통과되는 후에는 폭염이 다시 빠르게 오면서 이제 고수온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경남 진해만과 전남 여자만 등에서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달 가까이 고수온 경보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당분간 무더위에 고수온 현상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어민들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명준입니다.
그동안 더위를 식혀줄 비 소식이 간절했는데요. 오늘부터는 다시 2차 장마가 시작되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더위의 기세는 한풀 꺾이겠지만 곳곳으로 강한 비가 예고돼 주의가 필요하겠는데요. 그간 장마와 태풍을 거치면서 집안이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추가적인 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 점검 잘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해상에서 강한 비구름대가 유입되면서 제주도에는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고요.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쪽에도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일단 내일까지 경기 북부와 제주 산간에는 150mm 이상, 서울 등 그 밖의 중서부 지방에도 12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특히 중서부와 호남, 제주도에는 시간당 30에서 60mm의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비가 먼저 시작되는 수도권 지방은 서울 낮 기온이 30도로 더위가 한풀 꺾이겠지만 그 밖의 지역은 대전이 33도, 대구가 34도 등으로 여전히 덥겠고요. 기온이 크게 오르는 영남 지방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도 지나겠습니다. 목요일인 모레까지 전국적으로 강한 비에 주의하셔야겠고요. 이번 비는 금요일 아침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오늘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초속 15m가 넘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신미림입니다. 일본 정부가 오늘 오전 강요회의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시기를 결정합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함께 어업단체 관계자를 만난 뒤 별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방류 시점은 오는 24일 이후로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NHK방송과 교도통신은 기시다 총리가 24일 이후 가능한 한 빨리 방류를 시작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일본이 오늘 원전 오염수 방류 시기를 발표할 거란 전망이 나오자 우리 정부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발표 내용을 보고 대응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인데요. 정치권도 여론의 향배를 주목하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 시기 결정이 임박했다는 관측에 정부는 외교 채널을 통해 일본과 긴밀하게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측의 세부 방류 계획이 나온다면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분석한 뒤 정부의 최종 입장을 공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수정사항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판단이 되면 그에 맞추어서 정부의 그 입장 내지는 좀 최종 판단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부와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을 의식해 조기 방류를 요청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해선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똑같은 내용의 정치권 공방은 계속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반일몰이를 언제까지 할 거냐고 따졌고 친일 프레임을 씌워가며 퍼주기 운운하며 얼토당토않던 오염수 가짜뉴스 확산에 열을 올리고 있어서 참담하고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정부 여당이 일본 대변인 노릇을 한다고 거듭 공격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대한민국의 여당이 대한민국의 국익과 대한민국 국민의 이익이 아닌 일본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놓고 행동하는 것이야말로 그야말로 국민 배신입니다. 실제 방류가 이뤄진다면 9월부터 시작하는 정기국회와 국정감사에서 여야의 사활을 건 공방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승매입니다. 여야는 오늘 각 당 차원에서 한미일 정상회의 평가 토론회를 열고 정상회의 성과를 둘러싼 맞대응 여론전을 펼칩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주최하는 토론회에 참석해 한미일 3국의 안보 경제 협력이 공고해진 점을 강조하며 이번 회담을 높이 평가할 전망입니다.
반면 민주당 지도부는 당 토론회에서 일본 역사 왜곡과 오염수 방출 문제는 논의가 없었던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도 무능 외교를 펼쳤다며 비판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안보 협력체로 발돋움한 한미일 3국 공조, 중국은 자국을 겨냥했다며 격하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동북아를 넘어 제3지대인 아세안과 태평양 섬나라들로 세를 확장할까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중국을 공동의 위협으로 적시한 한미일 3국 정상의 캠프 데이비드 회의. 쿼드와 오커스에 이어 새로운 안보 협력체로 발돋움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동북아시아를 넘어 아세안과 태평양 섬나라들로 세를 넓혀 나가겠다는 구상도 피력했습니다. 한반도 영내 공조에 머물렀던 한미일 협력은 인도 태평양 지역 전반의 자유, 평화, 번영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는 범지역 협의체로 진화할 것입니다. 중국은 한반도와 베트남 주변 해상에서 무력 시위를 벌이며 반발했습니다. 외교 경로를 통해 공식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남중국해와 타이완 문제 등에서 중국의 이익을 해치고 난폭하게 내정을 간섭했다는 겁니다. 中方表示强烈不满和坚决反对，已向有关方面提出严正交涉。 중국 관영지는 한국과 일본도 받지 않은 냉전의 칼을 제3자에게 넘기려 한다며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동남아시아는 경제적으로는 중국과 가까우면서도 해상 영유권 분쟁으로 갈등을 빚는 지역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의에 이어 다음 달 베트남을 방문해 전략 제휴를 맺기로 하는 등 계속해서 중국의 아픈 곳을 후벼 파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남아공에서 브릭스 회의를 주도하며 회원국 확대 등 우군 넓히기로 응수할 예정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MBC와 관계사 경영 손실을 방치하는 등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을 해임했습니다. 이로써 한 달여 만에 공영방송 이사가 4번째로 해임됐는데 공영방송 이사진과 언론단체들은 최악의 언론 통제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유한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 해임안은 3명의 방송통신위원 중 야당 성향 위원 1명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 성향 위원 2명의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사실상 저희 우리 방송이 마지막 공개 회의인데 이렇게 볼썽사나운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리게 된 것은 일시적으로나마 저기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방통위는 권 이사장이 과도한 MBC 임원 성과급 인상과 MBC 및 관계사 경영 손실을 방치하는 등 관리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을 해임 사유로 들었습니다. 야당 성향 김현 위원은 회의 참석 대신 기자회견을 열고 방통위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임기가 보장된 4분의 공영방송 해임이라는 이사 해임이라는 폭거를 자행했습니다. 그야말로 전두환 정권 시절에 언론 통폐합 기술자들이 할 법한 일이고 이명박 정권 정무수석 출신의 진가를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방통위는 최근 들어 KBS 남영진 이사장과 윤석년 이사, 박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EBS 정미정 이사 등 공영방송 이사 4명을 잇따라 해임했습니다. 이에 따라 KBS 이사회 구도는 여야 6대5 구도로 바뀌었습니다. KBS와 박문진, EBS 등 공영방송 전현직 이사 30여 명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영방송 장악을 중단하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촉구했습니다. 지금 국민은 윤 대통령이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사들을 공영방송 이사에 앉힌 뒤 사장들을 교체하고 신정부 일변도의 공영방송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강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막가파식 방송장악 방통위를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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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언론노동조합과 한국기자협회 등 9개 단체도 방통위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공영방송 이사 무더기 해임은
최악의 언론 통제와 방송 장악 사례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며 방통위 결정을 규탄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서울 신림동 성폭행 살인사건 피의자 30대 최모 씨의 신상공개 여부가 내일 결정될 예정입니다. 최 씨의 범행으로 안타깝게 숨진 피해자의 빈소와 범행 현장에는 지인과 시민들의 추모가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우종훈 기자입니다. 경찰이 서울 신림동 성폭행 살인사건 피의자 30대 최모 씨에 대한 신상공개위원회를 비공개로 엽니다. 여기서는 최 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할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피해자가 숨지면서 최 씨의 혐의를 강간 등 살인으로 변경한 경찰은 범행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피해자 부검 결과 목졸림에 의한 질식사가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이 나왔고 머리 부분에서는 충격으로 인한 뇌출혈도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최 씨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디지털 포렌식해 분석하고 있는데 최 씨는 범행 전 성범죄 관련 기사를 검색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최 씨를 상대로 거짓말 탐지기 조사나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진행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살해도 없었다면서 왜 그렇게 심하게 폭행했습니까? 너클 이전에도 계속 갖고 다니셨습니까? 네. 초등학교 교사였던 피해자의 빈소와 범행 현장에는 추모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인들은 교사로서도 개인으로서도 모범적이었던 고인의 죽음에 가슴 아파합니다. 항상 또 바쁘게 일을 하셔요. 이제 담임 선생님이니까 그 일을 다 하시면서 또 제 일을 또 도와주고 오시고 좀 미안하면서 고맙고 그런 것들이 자꾸 기억이 나네요. 또 신림동 일대에서 잔혹한 범죄가 반복되는 것과 관련해 치안에 구멍이 뚫린 게 아니냐며 문제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신림동 사건이 있었는데도 지금 관악구에는 또 이런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같은 지역에서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도 바뀐 게 없는데. 신림역과 서현역 흉기난동 이후 다중 밀집 지역을 특별 순찰하는 경찰은 둘레길처럼 인적이 드문 곳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범행이 이루어진 신림동 공원에는 주간 산악 순찰대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이 시각 세계는입니다. 천여 건의 산불이 타오르고 있는 캐나다는 종말적 재앙이라고 할 정도로 피해가 확산하고 있고 또 스페인 산불도 여전히 걷잡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이번 주 초 폭염이 가라앉고 비 예보도 있어 상황이 진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숲 전체가 시뻘건 불덩어리입니다. 강풍이 불면 굉음까지 내며 화염이 솟구칩니다. 이렇게 산불이 휩쓸고 가면 아름다운 휴양지 슈수합처럼 남는 것은 온통 잿빛뿐입니다. People are fleeing for their lives. They're worried about their communities. And Canadians from coast to coast to coast are watching in horror the images of apocalyptic devastation and fires going on.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켈로나의 경우 3만 명에게는 대피 경보가, 3만 5천 명에게는 대피 예보가 내려졌습니다. 다만 한 줄기 희망은 날씨입니다. AFP 통신은 주 당국자를 인용해 켈로나의 기온이 월요일부터 20도 이하로 떨어지고 화요일부턴 비 예보가 있어 불길이 진정될 것으로 봤습니다. 스페인의 유명 휴양지 테네리페 섬에서 발생한 산불도 여전히 타오르고 있습니다. 둘레가 90km에 이르는 산불은 섬 면적의 6.2%를 태우고 12,000여 명을 이재민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스페인 산불도 며칠 내에 최악의 국면은 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기온이 떨어지고 바람이 잦아든다는 예보입니다. Las próximas horas van a ser muy importantes. Esperemos que nos ayude la meteorología para poder definitivamente en las próximas horas, los próximos días, poder dar por estabilizado el incendio. Ojalá nos acompañe la meteorología en esta cuestión. 스페인은 산불 피해 지역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고 긴급 지원금 등 재해 복구 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그리스도
북부 지역 루트로스에서 발생한 산불이 3일째 계속돼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네, 북한이 오는 24일 0시부터 31일 0시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는 통보를 해왔다고 일본 정부가 밝혔습니다. 교도통신과 NHK 보도에 따르면 일본 해상보안청은 북한 당국이 22일 새벽 인공위성 발사에 따른 해상 위험구역을 3곳 설정하겠다는 계획을 통보해왔습니다. 위험구역은 북한 남서측 황해 해상 2곳과 필리핀 동쪽 태평양 해상 1곳으로 모두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바뀐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상보안청은 경보를 내리고 선박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교도통신은 북한의 이번 통보는 지난 5월 발사에 실패한 군사 정찰 위성의 재발사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해졌습니다. 수십 년 만에 열대성 폭풍이 상륙한 미국 서남부 지역에 하루 동안 1년치 강우량 절반의 비가 내리며 역대 최대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국립 허리케인 센터는 허리케인 힐러리가 멕시코와 캘리포니아 남부를 지나며 열대성 저기압으로 위력이 약해졌지만 거센 비구름을 몰고 와 곳곳에 물난리를 일으켰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경수비대가 예멘을 거쳐 일자리를 찾아 입국하려는 에티오피아 이주민 수백 명을 학살했다는 인권단체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 워치는 현지 시각 21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사우디 국경수비대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에티오피아 이주민 집단을 수십 차례 공격해 최소 655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덴마크를 방문 중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이 전쟁에서 패배할 것임을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1일 덴마크 코펜하겐 의사당 앞에 마련된 연단에 올라 진실은 우리 편이므로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그는 영어로 한 연설에서 협력으로 승리를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는 목숨이 가치 있고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9월 중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대면 회담을 갖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튀르키예 방문이 어려울 것이라는 튀르키예 당국자의 발언이 나온 뒤의 입장으로 회담 장소로는 G20 회의나 UN 총회 등을 제시했습니다. 로이터와 스푸트니크 통신에 따르면 에르도안 대통령은 9월 인도에서 G20 정상회의가 열리고 미국에서 UN 총회가 열린다며 바쁜 일정 중에 기회가 된다면 푸틴 대통령과 대면 회담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경남은행에서 발생한 500억 원대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금 횡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잠적한 직원을 체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어제 저녁 8시쯤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 씨를 서울주거지 인근에서 체포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7년부터 지난 4월까지 15년에 걸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업무를 맡으며 대출금 562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전북 익산 편의점에서 강도 사건이 발생한 지 3시간 만에 피의자가 붙잡혔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어젯밤 10시쯤 특수강도 혐의로 우루과이 국적의 3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앞선 저녁 7시쯤 익산시 남중동에 있는 편의점에 침입해 현금 50여만 원을 빼앗고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씨가 총기로 보이는 물건을 들고 위협했다는 직원의 신고를 토대로 수사한 결과 장난감 총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경찰관이 시민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폭력을 쓴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 수원 중부경찰서는 지난 18일 관할 지구대 소속 A 경장을 직무 수행 중 피의자를 폭행한 혐의로 입건하고 어제 대기 발령 조치했습니다. A 경자는 지난 12일 밤 경기 수원에 있는 아파트에서 60대 남성 B 씨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목 부위를 압박하는 등 폭력을 쓴 혐의를 받습니다. 탈북 청소년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유명 목사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 목사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목사는 지난 2018년부터 자신이 교장으로 있던 탈북 청소년 대상 기숙형 대안학교에서 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6시 5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